안녕하십니까. 2월 3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어디 좀 다녀왔습니다. 고향 갔다 오느라고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제대로 시장을 볼 수가 없었고요. 시장이 지금 상당히 큰 변화가 생겼는데, 주말 동안에 뉴스를 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미국 선물 지수가 나스닥 선물이 거의 한 2.6, 7% 정도 급락하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컴퓨터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휴대폰으로 그냥 가끔씩 잠깐 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 파악은 정확히 잘 안 됐고 일단 들어왔어 이제 그냥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종목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훑어보고 그다음 이제 제가 폰으로 매매를 하나 했기 때문에 그 매매했는 종목 간략하게 소개드리는 요런 정도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가장 큰 뉴스가요. 이게 지금 금요일에 미증시는 약보합권이었습니다. 보시면 다우가 0.75% 하락이었고 나스닥이 0.28% 하락으로 해가지고 이 금요일 미증시 하락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관세 부분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쪽의 이야기는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설마 관세를 부과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금요일 때도 그런 이야기 있었는 것 같은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해버리니까 이제 관세 부과가 돼버렸죠. 돼버리니까 지금 보시면 좀 난감합니다. 이게 다우지수 보시면은 거의 안 빠졌죠. 0.75밖에 안 빠졌는데 선물 지수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 지금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미국 선물 지수가 거의 이게 거의 한 2%대 이상 갔었지 싶은데 지금 1.3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1.78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지금 선물이.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실제로는 안 빠졌는데 나스닥 선물 지수가 2.3% 2.5% 이렇게 빠지니까 이게 2.몇 %면 급락하는 그림이 나온다고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선물 지수니까. 근데 지금 우리 장 끝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1.77% 정도밖에 안 빠지고 있습니다.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만큼 충격 안 받겠다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상당히 얄미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별로 안 빠지고 그다음 우리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장이 시작되고 있는 그 시점에 미국 선물 지수가 급락해 버리니까 이게 나스닥 선물이 2. 몇 프로 빠진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2. 몇 프로 빠지면 큰 충격이니까요. 나스닥 선물이 2. 몇 프로 빠지니까 국내 증시가 코스닥이 3.36%가 미리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나스닥이 많이 빠질 것 같으니까 그거 빠질 것 같아서 먼저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물 지수가 워낙 빠지니까 이제 사람들 생각에 이건 다들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트럼프가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관세를 25% 부과한다 그러고 중국도 1% 부과한다 그랬는데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는 우리도 보복 관세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은 보복 관세 쪽으로 이야기는 안 했는데 WTO에 제소한다 그러고 이제 지금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보복 관세를 하면 거기다가 2배 더 얹어가지고 추가 보복 관세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25% 관세를 미국산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고 나면 그것도 시행하고 나면 트럼프가 그럼 우린 또 50% 관세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림으로 지금 흘러가니까 이렇게 되면 관세 전쟁이다 이러면 이제 같이 죽자가 돼버린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놀래가지고 코스닥이 3.36%나 그냥 속절없이 하락해버렸고 거래소 지수도 코스피도 2.5% 정도 거의 한 3%까지 갔다가 지금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2.5% 정도 급락하는 그림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한 1.8 요렇게 지금 낙폭을 확 줄여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열려봐야 한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미 빠져버렸고 그 덕분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대부분 폭탄 맞아버렸습니다. 삼성전자 이런 종목도 지금 5만원 위태로운 지경까지 갔고 SK하이닉스도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지금 갭으로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는 게 여기가 아픈 겁니다. 한번 툭 떨어졌는데 여기서 또 추가로 갭으로 더 떨어졌다는 이 부분이 이제 큰 부분이고요. 현대차 기아도 지금 같이 따라 내려갑니다. 이 기아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 공장 이런 데서 생산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었는데
이거 멕시코에서 관세부터 뿌리면은 이게 멕시코 공장 제대로 잘 안 되는 상황이 생기죠. 물론 이제 이걸 미국 현지 생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생산량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될 거고 2차 전지 쪽에 에코프로, BM 뭐 이런 것도 지금 급락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 부분에 관세 폭탄이 파편이 튀어가지고 직접 우리가 맞지는 않았어요.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25% 맞았고 중국이 1% 부과됐는데 이 캐나다 멕시코 쪽에 우리 기업들이 가서 이제 우회해서 수출하고 있다 보니까 그 파편 맞아가지고 지금 급추락하는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미증시는 오늘 저녁에 해봐야 되겠죠. 이거 제가 봤을 때 안 빠질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빠지긴 하겠지만 미국에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 갭으로 떨어졌다가 들어올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 별로 안 빠져버리면 우리만 억울하게 돼버리는데 그 보시면 일본 증시도 한 2.6% 정도 빠졌는데 중국 증시가 거의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지금 10%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0%가 아니고 1%가 아니고 10%입니다. 10% 부과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그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10% 정도는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별로 안 빠졌는데 우리만 충격을 되게 받았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일 때 아침에 미국 선물지수가 급락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급락할 것 같다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들려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딱 생각해봤는데 제가 그 어제 가지고 있었던 게 금요일에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SG가 800만 원 있었고 나머지는 현금이 17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SD 800만 원, 현금 172만 원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그 폰으로 보니까 미국 선물 지수가 팍 빠지니까 이거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빠지면 조금 빠질 때는 테마별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너무 많이 빠지면 그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가 위축돼 갖고 막 던지는 경향이 나오기 때문에 대다수의 테마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버스 쪽으로 역방향 타는 히토류 같은 이런 중국에 관세 부과하면 중국이 보복 관세하면 히토류 통제 뭐 이래 갖고 이제 유니온 같은 이런 종목이 인버스 개념으로 몰려가지고 급등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건 2,100만 주니까 이쪽으로 확 몰려가고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것 외에 나머지 쪽은 보시면 대체로 그냥 그 올라간 것도 좀 있네요. 보니까 뭐 완전 전멸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그 많이 어지바진 게 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 그다음 2차 전지 같은 이런 종목들 이런 쪽이 거의 폭탄을 맞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가진 종목도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이 안 좋았어가 아니고 지수가 급락하게 되면 막 던져갖고 전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종목은 던지고 딴 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히토리가 올라갈 것 같다 싶으니까 팔고 히토리로 가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단타하는 이런 사람들은 당연매매하는 사람들 심리상으로 그럼 던지는 힘은 있는데 살 사람은 안 산단 말이죠. 왜냐면 당장 뭐 전쟁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기다려봐야 되는 거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안 사고 가만히 있는 상황이고 이 종목 가지고 있던 단타하는 사람들은 히토리가 지금 급등할 것 같지 아침부터 지금 히토리가 막 들썩거리고 있는데 이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걸 빨리 사야 되겠다 싶으면 던지고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공 관련주 쪽은 거의 다 지금 폭탄 맞아서 쭉 빠져버렸습니다. 이것도 더 아픈 건 뭐냐면 한 번 맞고 나서 추가로 더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어제 급락 한번 했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더 맞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되게 아프다는 거죠. 그 SG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어제 잘 버텼기 때문에 그 정신만 폭락하지만 않았다면 오늘 반등 나오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거꾸로 맞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아픈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생각한 거는 이 부분은 그냥 홀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관세를 25% 부과하고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쪽에서 보복 관세가 나올 줄을 어느 정도 알고서 시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기업하는 이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리를 따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뭐 명예 이런 거 개뿔 다 필요 없고 돈 벌면 장땡이다. 미국이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이다. 이쪽 주의를 보는 사람이니까 관세를 때렸는데 관세 저쪽에서도 보복 관세 나와가지고 미국도 같이 망한다. 이렇게 되면
자기도 피해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은 절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라는 거는 관세를 때렸을 때 저쪽에서 다시 보복 관세를 하면 여기서 추가로 더 관세를 맞을 걸 걱정해 가지고 저쪽에서 숙이고 들어올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멕시코 같은 데서 지금 트럼프가 핑계를 댄 거는 그 뭐 엑스타신가 무슨 그거 있죠, 마약 종류 이런 게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그 너가 안 막아주고 있으니까 관세를 뭐가 이런 식으로 명분을 갖다 때리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그거 철저히 우리가 통제하겠다, 불법 이민 막겠다 이런 쪽으로 해갖고 타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서로 관세 때리면 멕시코가 먼저 망하겠죠. 당연히 캐나다도 먼저 망할 거고. 그러니까 너 죽기 싫으면 뭐 고개 숙이라는 뜻으로 이제 때린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타협이 될 것으로 봅니다. 타협이 안 되고 그냥 저쪽에서 25% 다시 때리고, 그럼 우리가 또 미국은 또 여기다가 추가로 50% 관세를 더 때려가지고, 그럼 둘 다 막 관세 계속 때려갖고 죽어보자 이랬고, 이제 물가 폭등하고 그 기업 파산하고 해가지고 그냥 지구에 종말이 오자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한쪽이 먼저 숙일 거란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예전에 중국하고 관세 부과할 때, 처음에 부과했을 때 엄청나게 뭐 난리 쳤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에 관세 부과하고 미국이 엄청난 이익을 얻었단 말입니다. 근데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맞아봤기 때문에 25% 맞고 나서 지금 뭐 이제 큰 소리 막 칩니다. 우리도 너 미국산 관세 부과시키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면 자기들이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타협을 하러 들어올 거란 얘기고,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같이 죽지는 않을 거니까요. 미국, 캐나다, 그 멕시코가 전부 다 같이 그냥 우리 같이 망하자 하고 그냥 뭐 지구의 종말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힘싸움을 하면 어느 정도 타협을 볼 것 같다. 단지 그 타협 볼 때까지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악재라고 보지만 길게 봤을 때는 타협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같이 죽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중국은 10% 관세 부과 이 정도는 그냥 견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히토류 수출 통제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 미국은 이제 그럼 히토류 우리가 자체 생산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릴 걸 알기 때문에 그 무기를 못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종합해 보면 관세 부과한다고 해서 히토류 전쟁 해가지고 히토류 관련주가 급등하는 이 그림은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조금 길게 보면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타협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질서가 바뀐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미국이 손해보던 부분을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지금 미국에 수출해갖고 엄청나게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너가 이익 좀 줄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돈 너무 벌어가니까 너가 돈 벌어가는 거 좀 줄이라, 관세 좀 내든지 이제 너가 좀 양보해라, 이거 이제 한 방 먹였는데 나 뭐 너 양보 못하겠다, 뭐 같이 죽자 이렇게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타협 보면 그 부분이 이제 관세라든가 이런 게 조정이 돼가지고 타협을 봐가지고 서로 합의를 보는 선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예전에 트럼프 처음 대통령 됐을 때 관세 때리고 저 중국이 또 같이 보복 때리고 막 했었습니다. 막 한참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관세를 좀 더 부과하는 선에서 타협을 봤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미국에 수출을 해갖고 무역 흑자를 엄청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남기는 놈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타협될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보자면,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더는, 이건 제 개인적인 오피셜입니다. 개인적인 내피션입니다. 이 부분이 성립을 하려면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고 저쪽에서 보복 관세가 천명하는데 이걸 그대로 놔놓게 되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미국 경제가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야 되고 경제가 폭락하는 상황이라는 걸 모르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해결되려면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가 급등했는 제대로 이게 곡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통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버리면 물가의 안정이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런 카드를 쓰지 않았을까. 정말 물가가 높고 위기 상황인데 이걸 더 때려가지고 미국조차도 위험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느 정도 끝내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윤곽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임기 끝났다고 대통령 선거 다시 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 같다,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이 재건 관련주를 굳이 여기서 손절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가진 종목 중에
SG라는 종목으로 지금 800만 원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지금 이틀 맞아갖고 손실은 큽니다. 근데 이거 계속 그냥 뭐 쭉쭉쭉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손절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냥 홀딩하자 해서 이제 이 종목은 그대로 계속 가져가는 걸로, 전쟁 끝나면 다시 급등할 걸로 보고 그냥 이 종목 가져가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프지만 손실은 컸지만 그냥 홀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히토리 관련주는 오늘 이제 올라갔던 게 보면 유니온이 대장격으로 해서 이쪽으로 몰려갖고 이제 대장으로 올라갔고요. 유니온 머티 이거는 이제 자회사 모회사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게 꼬리 좀 달았고, 그 다음 그 상보라는 종목, 이 종목이 또 그겁니다. 자석 만드는 뭐 이쪽이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얘도 또 지금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 중국하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그냥 무역 전쟁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효과로 끝날 것 같다. 그래서 이 관세 부분에 대한 분이 어느 정도 타협 모드로 들어가면 이 종목은 거꾸로 내려가는 종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 개인적으로 아니다 싶어서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얘들이 강했다 이거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이 안 좋은 시장에 좀 그래도 갈만한 종목이 뭐냐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AI입니다. 지금 AI가 딥시크 나오고 나서 지금 완전히 이 태풍의 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딥시크하고 관련되는 중국에 뭐 수출하는 이런 쪽 회사가 지금 3개인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엔 그래요. GLT라는 종목이 어제점 상가고 오늘 또 상한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장격으로 가고 있고요. 피델릭스는 꼬리를 달고 쭉 내려왔는데 얘도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MK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세 종목이 중국의 딥시크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GRT 얘만 지금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세 종목은 딥시크에 중국에 뭔가를 수출하는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냥 끌어올리고 있는 딥시크 테마 이렇게 보는 거고, 저는 이쪽은 조금 불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딥시크 자체가 뭐 챗GPT를 능가해가지고 세계를 제패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뭐 딥시크라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가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이쪽보다는 딥시크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 소스를 이용해서 국내에 있는 AI 관련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쪽에서 그 소스만 잘 활용해서 AI 쪽에다가 이제 챗GPT 쪽에 대항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련되는 소프트웨어들 이런 쪽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보니까 플리터라는 종목이 제일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삼성에서 AI 폰 만들었을 때 그때 급등 막 했던 종목인데 이게 좀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오늘 21% 올라갔고요. 그 다음 바이브 컴퍼니라는 이 회사가 오늘 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 종목도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해 보이고요. 이게 한글 인식하는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전번에 제가 하니까 한국어 기계 독해 평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쪽에 AI 이렇게 하면 한글 번역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강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이 종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잡아갖고 약간 손실이긴 한데요. 코난 테크놀로지는 172만 원 있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한 15,000원 정도 손실 나긴 했습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있던 현금을 가지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쪽에, 그러니까 AI 관련한 쪽의 테마는 좀 이제 시작하는 쪽이 아닐까. 그래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어디 24%가 올라오고 지금 오늘 거의 보합권인데요. 올라오긴 했지만 얘를 주봉으로 보면 AI가 한참 히트하고 있을 때 얘가 7만원대를 넘어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닥권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AI 쪽에 한 종목을 잡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종목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 보였습니다. 많이 올라가는 종목 여기다 따라 올라가긴 좀 그렇고 해서 일단 이 종목을 오늘 1차적으로 한번 잡았습니다. 제 포트 편입해가지고 현재 재건 쪽 SG하고 코난 테크놀로지 이렇게 두 종목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그냥 단순하게 악재로 봐가지고 증시가 급락하는 쪽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많이 빠질 때 급락할 때 저점 매수하는, 그러니까 매수 기회로 잡는 그런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꺾여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그런 악재는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할 때 이럴 때 과감하게 매수해야 될 타이밍. 그러니까 해외 증시로 봤을 때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세계 경제에 무슨 코로나 때처럼
경제 위기가 오고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관세가 부과되고 저쪽에 보복 관세가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관세 전쟁이 돼서 치열하게 됐을 때가 위기인데 그렇게 되기 전에 어느 쪽이든 양보를 해가지고 그 타협을 볼 것 같다.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입니다. 약한 쪽이 먼저 양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약한 쪽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데 우크라이나가 많이 약해 보입니다. 이 무기 지원도 끊기려고 그러고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그 젤렌스키 대통령도 대통령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러시아가 약간 유리한 선에서 휴전하는 쪽으로 종전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봤을 때 지금은 팔고 떠날 때가 아니고 떨어질 때마다 밑에서 잡는 저점 매수하는 시점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지금 이 발언이 위험할 수는 있는데 이러고 나서 내일 또 겁나게 해버리면 할 말 없는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가 오늘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내일은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빠지더라도 우리는 이 선을 지킬 거고 받는 그림이 나올 거고 미국 증시 별로 안 빠지면 갭으로 뜨면서 이 줄이는 이쯤 떠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과감하게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 시장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근데 쭉 그 집에 와가지고 테마별로 쭉 돌려봤는데 대체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AI 쪽의 일부 종목들 이쪽이 강했고 그다음 히토리 쪽이 강했는데 이건 인버스라서 이건 지금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 꺾일 것 같다 싶으면 이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쪽은 단기로 그냥 짧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쪽이 아닐까 싶고 그러고 보면 지금 남는 거는 AI밖에 없는 것 같아요. 로봇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는데 다른 종목들이 따라가기가 좀 벅차 보이는 그런 그림이고요. 대충 뭐 이 정도가 시장을 움직이는 그래서 지금은 AI에 투자해야 될 때 AI 쪽이 가장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